여러분, 데이터 분석할 때 모델 많이 만드시죠? 그런데 어떤 변수를 넣고 어떤 변수를 빼야 할지 이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. 사실 이건요,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탐정처럼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. 자, 오늘 저랑 같이 그 탐정의 기술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제가 진짜 황당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흡연이 폐에 좋을 수도 있다?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?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. 그런데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건의 핵심입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그냥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흡연 여부랑 폐활량 딱 이 두 가지만 놓고 봤더니 글쎄 정말로 그렇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흡연하는 사람 폐활량이 무려 0.71리터나 더 크다고 나오잖아요. 와, 이건 진짜 충격적이죠?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결과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. 자,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그냥 믿을 순 없잖아요. 이 통계적 미스테리를 풀려면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. 데이터라는 사건 현장에 숨어있는 다른 변수들, 그러니까 우리 사건의 용의자들을 하나씩 취조실로 불러서 신문해야만 이 사건의 진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사건을 해결하려면 용의자들부터 파악해야겠죠? 지금부터 우리 수사망에 오른 주요 용의자들, 즉 변수들의 특징을 하나씩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. 이름하여 교란 변수. 이 녀석은요,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관계,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, 이 양쪽에 슬쩍 발을 걸치고 있어요. 그래서 둘 사이의 순수한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아주 교활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. 우리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이 나이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나이가 많아질수록 담배를 피울 확률도 높아지겠죠.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크니까 폐활량도 당연히 커지잖아요. 바로 이렇게 나이라는 녀석이 흡연과 폐활량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마치 흡연이 폐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. 그럼 이 교란 변수라는 범인을 어떻게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수치적 지문을 확인하면 됩니다. 모델에 이 용의자를 딱 넣었을 때 우리가 원래 궁금했던 변수의 영향력, 즉 계수값이 확 하고 바뀌어버려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측의 불확실성을 뜻하는 표준 오차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네가 교란 변수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. 공선성 변수. 이건 뭐랄까, 우리가 쫓는 범인이랑 너무 닮은 쌍둥이 형제 같은 거예요. 너무 비슷해서 사실상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모델에 둘 다 넣는 건 똑같은 증거를 두 번 제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량 지수 BMI 있잖아요. 그거랑 배둘레,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. 둘 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덩치가 있는가를 말해주잖아요. 이런 걸 모델에 같이 넣으면 모델이 엄청 헷갈려 하는 거예요. 아니, 둘 중 누구 말을 들어야 돼? 하면서요. 이 공선성 변수의 지문은 아주 확실하고 또 시끄럽습니다. 왜냐면요, 이 변수를 모델에 넣는 순간 예측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준 오차가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아요. 이건 마치 모델이 이 둘이 너무 똑같아서 도대체 누구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두 용의자, 교란 변수와 공선성 변수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둘 다 모델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지문이 완전히 달라요. 핵심은 바로 표준 오차입니다. 교란 변수는 영향력, 즉 계수를 바꾸지만 표준 오차는 얌전해요. 반면에 공선성 변수는 표준 오차를 그냥 폭발시켜버립니다. 이 차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세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죠. 매개 변수입니다.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?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그 길,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말 그대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입니다. 이 인과관계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. 관절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? 아무래도 운동을 덜 하게 되겠죠. 그럼 운동 부족은 또 뭘로 이어질까요?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관절염이 우울증으로 가는 효과가 운동 부족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. 바로 이 운동 부족이 매개 변수인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. 뭐냐면 이 매개 변수의 수치적 지문이 아까 봤던 교란 변수랑 똑같다는 겁니다.
둘 다 개수는 크게 바뀌는데 표준 오차는 잠잠해요. 그럼 둘을 어떻게 구분하지 싶으시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. 이 둘을 구분하는 유일한 단서는 숫자가 아니에요.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개념적으로,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해요. 자, 네 번째 용의자는 좀 착한 녀석입니다. 독립 예측 변수. 이 친구는요, 결과에는 영향을 주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주 용의자, 즉 관심 변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조력자 같은 존재입니다. 이 조력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, 모델에 추가해도 원래 우리가 궁금했던 변수의 영향력에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. 대신 뭘 하느냐? 예측의 불확실성, 즉 표준 오차를 줄여줍니다. 그러니까 모델의 예측력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우리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드디어 마지막 용의자입니다. 효과 조절 변수. 이 변수는 지금까지 본 용의자들이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. 다른 애들은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정보를 더해주는 정도였다면 이 녀석은 아예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립니다.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규칙이, 다른 상황에서는 B라는 규칙이 적용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. 이것도 예를 들면 쉬워요. 어떤 약이 개발됐다고 칩시다. 이 약의 효과를 봤더니 남자들한테는 효과가 엄청 좋은데 여자들한테는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럼 이 약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바로 이 성별이 약과 효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 조절 변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주요 용의자 5인방의 프로파일링이 모두 끝났습니다.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죠? 그래서 이 용의자들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? 우리 통계 탐정의 도구 상자를 열어서 각각에 대한 최종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. 자, 이 표가 바로 우리의 최종 수사 보고서입니다. 잘 보세요. 첫째, 관계를 왜곡하는 범인 교란 변수. 이 녀석은 반드시 모델에 포함시켜서 그 나쁜 영향력을 통제해야 합니다. 진실을 밝히려면 말이죠. 둘째, 인과관계의 중간다리, 매개 변수. 이건 좀 까다로워요. 만약 우리가 총효과가 궁금하다면 이 녀석은 제외해야 합니다. 중간 과정을 빼고 봐야 하니까요. 셋째, 정보가 겹치는 쌍둥이, 공선성 변수.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. 모델을 헷갈리게만 하니까 둘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조건 제외입니다. 넷째, 우리 모델의 조력자, 독립 예측 변수. 이 친구는 모델의 예측력을 높여주니까 필요하다면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선택사항이에요. 마지막, 게임의 룰을 바꾸는 효과 조절 변수. 이 변수가 존재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거든요. 그래서 그 놀라운 상호작용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반드시 모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단순히 숫자만 보고 개수가 바뀌었네, 표준 오차가 커졌네,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변수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 이해입니다.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자, 그럼 이제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종결 지어볼까요? 도대체 왜 흡연이 폐에 좋은 것처럼 보였을까요? 범인은 바로 나이라는 교란 변수였습니다.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나이가 더 많았고 아이들은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폐가 더 크잖아요. 이 나이 효과를 모델에서 싹 걷어내고 보니까 비로소 흡연이 폐에 해롭다는 진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. 사건 해결이죠. 보셨죠? 좋은 통계 모델을 만드는 건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. 이건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용의자를 신문해서 데이터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탐경의 일입니다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데이터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, 어떤 미스테리가 숨어 있을까요? 오늘 배운 이 탐정의 기술로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멋지게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.